입체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왜 몰라요. 레이어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옆을 타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어지면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이쪽 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음.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그리는 게 아니라 뭐 여기 대둔근이 있고 뒤에 뭐 대퇴 이두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무릎 이렇게 있고 위에는 이제 대퇴 직근 또는 무릎 이렇게 있고 비복근이 이렇게 있고 전경 아이고 경골이 있고 전경골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외과가 있고 앞쪽으로 나오면서 종골 발 뒤꿈치와 앞쪽에 이렇게 발가락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를 그린 거하고 이거는 좀 다르지 않아요? 같아 보이나요?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때 보이나요? 그러니까 입체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야 된다라는 거지. 덩어리가 다르기 때문에 조소를 하듯이요. 조소를 하듯이라고 하는 그림을 말을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어렵게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선을 줄줄줄줄 이어서 그려서 그런 거예요. 이어서 그릴 수가 없어요. 덩어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좀 가장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뭐 박스나 구관절 인형 그릴 때 결국 이것도 뭐 구관절 인형처럼 표현을 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에,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원통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허벅지가. 그 다음에 여기에 무릎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 이제 종아리 원통이 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입체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이게 겹치는 게 그냥 껍데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덩어리가 다르니까 겹쳐지는 게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겹쳐지나요? 그래서 겹쳐지는 레이어를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레이어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 대퇴 직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릎이 올라와서 슬개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골 결절 부분도 튀어나오지만 그냥 그거를 통으로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 이 뒤쪽에는 대퇴 이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그 슬화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복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 경골과 이제 전 경골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레이어가 그냥 줄줄줄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딘가가 이렇게 겹쳐서 올라가 있는 레이어가 있고 내려가 있는 레이어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야. 층위. 레이어는 층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레이어. 위아래 층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끊어서 그린다가 아니라 끊어지죠. 당연히 덩어리가 다르니까. 덩어리가 다르니까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림을 그릴 때 위에서부터 덩어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릴 때 머리를 그리고 가슴을 그릴 때 가슴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그냥 가슴서부터 엉덩이서부터 허벅지 종아리를 다 한꺼번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가슴을 그린다고 하면 가슴의 양쪽을 다 그려야 되는 거죠. 다. 복부를 그리면 허리를 그리면 이걸 다 그려야 되는 거고 골반을 그리면 골반을 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허벅지를 그리면 허벅지도 다 그리고 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안 그리고 그냥 한쪽 면만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을 그리고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 껍데기인 거야. 한쪽만 그리는 거. 그러니까 덩어리를 그린다는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덩어리 가슴을 그리면 가슴 덩어리를 먼저 다 그리세요.
그 다음에 복부를 그리면 복부를 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골반을 그리면 골반을 그리고, 허벅지를 그리면 허벅지를 그리고, 이렇게 해야 그 덩어리를 인지하고 허벅지 덩어리 인지하고 그리는 거지. 위서부터 뭐 가슴,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이렇게 옆에를 다 그려놓고, 그러고서 반대편에 와서 또 이쪽 가슴, 허리, 엉덩이, 뭐 허벅지를 이렇게 그리니까 당연히 껍데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 통탄한 이유는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대학을 온 아이들이 전부 다 그림을 다 껍데기를 그리냐고요. 이건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다면 그럴 수 있어. 근데 태어난 고향이 다르고 학교가 다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학원들을 다 다른 데를 다녔는데, 내가 겪은 20여 년 동안 대학에서 겪은 아이들이 전부 다 99%는 다 껍데기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학원 선생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튜버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다 학원에서 배웠을 테고 유튜브를 보고 그랬을 테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가리킨 것처럼 다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쩜 그렇게 다 껍데기를 그릴까? 마치 다 몰아다가 무슨 수용새도 넣어놓고 단체 교육 시킨 것처럼 다 그럴까? 난 그게 정말 아이러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겹쳐진 레이어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겹쳐지지 않으니까 그게 앞뒤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옆으로 나열됐으니까. 너무 막 전체적으로 그리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리는 게 맞아요. 덩어리로 그리더라도 전체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체를 그리지 말라는 게 아니야. 전체를 그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머리의 덩어리를 기준으로, 그죠? 머리의 덩어리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비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체 운동감, 그죠? 포스의 흐름을 먼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포즈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뭐 이렇게 잡았다. 음.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정확하게 뭐 덩어리를 봐야겠다라고 하면 얼굴 덩어리에 그다음에 이제 목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흉부 가슴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복부가 있고 그다음에 허리 그다음에 골반 뭐 허벅지.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원근이 좀 심하니까 앞쪽으로 나올 때 좀 더 크기가 이제 커져야 되니까 그런 그 질량이나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내가 보기엔 좀 자세가 조금 불안정해 보여서 이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큰데. 그러니까 뭐 지금은 내가 지금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사진을 보고 지금 형태를 맞춰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법의 순서, 작법의 순서만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덩어리로 봐서 이렇게 그려서 과정은 그래요. 과정은. 처음에는 아까 검정선으로 그린 것처럼 머리의 크기 대비 전체적인 포스의 흐름을 먼저 잡고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그 다음에 덩어리를 만들어서 각 부분별로 덩어리를 끼워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근육을 그 위에다 그려 들어가는 거죠. 단계는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어차피 밑선을 잡잖아요, 그죠? 밑그림 어차피 잡고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왠지 다듬기만 하면 또 이렇게 옆에를 이렇게 타고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앞뒤가 없이 전부 다 거리감이 없이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잡는 건 당연히 잡아야 되고 덩어리를 잡을 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근육 원근을 살릴 때는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다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해야죠. 덩어리 잡을 때도 당연히 레이어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레이어는 전체적인 덩어리를 잡을 때부터 다 그거를 표현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는 이제 머리를 먼저 그려라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를 그린다는 얘기는 머리의 크기, 그 다음에 그 위치, 그 다음에 그 기울기,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기를 본다는 것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 그죠? 머리를 얼마나 크기로 잡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8등신이 될까 7등신이 될까. 머리를 더 크게 그리면 등신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 크기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인체의 비율을 이제 책정하게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막 무슨 몸통부터 그리려는 등 뭐 헛소리하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든지 이제는 나도 포기했어. 하도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제일 먼저 그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머리보다 더 중요한 데가 있나요, 사실? 사람을 그릴 때 머리보다 더 중요한 데가 어디 있어? 근데 다들 막 액션만 그릴 것처럼 그렇게 그리는데,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 뭐 연습할 때 보면 뭐 맨 막 발레를 하거나 막 기계 체조를 하거나 뭐 던지거나 뭐 하는 거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발레를 하거나 기계 체조하고 이런 그런 작품들이 많은가요? 만화 애니메이션 할 때? 사실은 그런 포즈는 별로 없어요. 뭐 만화의 맨 주인공이 무슨 발레리나가 아니잖아. 그 맨 뭐 격투기 하는 사람만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림을 무슨 막 그 몸통이 막 구겨진 것만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 중요한 건요, 연출이잖아, 연출. 그 제일 중요한 거,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건 캐릭터예요, 그죠? 그 캐릭터의 가장 중요한 게 머리고요. 그다음에 이 캐릭터만 필요한가요? 사실은 원래 배경도 있어야 되잖아, 그죠? 배경. 그 배경이 있다는 건 뭐예요? 화면 구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위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니, 머리의 위치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화면 구성이 달라지잖아. 그죠? 머리의 크기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요 위치는 바로 화면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 종이가 만약에 이만한 종이에요. 크로키북이 예를 들어서 크로키북이 이렇게 있는 데다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당연히 머리가 여기쯤 오게끔 지금 그려야 되는 거잖아, 그죠? 위치나 크기를 이만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게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얼굴 좀 더 똑같은 크기지만 이걸 앞에다 그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뒤가 빌 거 아니야, 그죠? 화면 구성이 안 좋아졌겠죠. 그리고 뭐 여기 누워 있는 것도 화면을 이렇게 잡으면 좋을 텐데, 만약에 내가 종이를 뭐 세로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걸 그렸어, 이렇게, 그럼 잘릴 수 있잖아요, 잘못 그리면. 머리 위치를 또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를 만약에 머리 위치를 잘못 잡으면 늘 얼굴을 뭐 가운데다 그리다 보면, 그러면 종이 한가운데에 머리를 그리면 몸이 잘릴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의 위치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종이에, 이 캔버스에 머리를 어디쯤에 얼마나 크기로 그려야 화면 구성이 되는지, 그 포즈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은. 근데 머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뒤틀고 있는 몸뚱아리만 그리는 게 맞냐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울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머리의 크기, 위치, 기울기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포스의 흐름을 잡는 거요. 흐름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스의 흐름. 그 포스의 흐름이라는 건 또 뭐냐면,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균형. 근데 이거 잡을 때 일단은 그 무게 중심을 먼저 잡으라고 그래요. 일단은 무게 중심을 먼저 잡아라. 포스의 흐름을 보려면 어디를 중심으로 포스가 흐르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잡으라고 하죠. 여기 말고 다른 창으로 가지고 가서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여기서는 좀 제한이 좀 있네요. 좀 더 설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포즈를 찾아서. 근데 다들 너무 막 어려운 포즈들만 그리는 것 같아서 액션만 잔뜩 그리는데 사실은 스토리텔링상 그렇게 액션이 눈에 들어오지만 작품 전체를 한번 보세요. 액션의 비중이 얼마나 되나? 얼마 안 돼요. 근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지금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그냥 멋내는데 근데 그렇게 가리키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계속 극적인 그런 앵글, 그런 포즈 이런 것들만 주로 가리키시더라고요. 뮤지컬 뮤지컬 영화만 보긴 했어요. 아 수민님 왔군요. 네. 중요한 머리 맞아요. 머리부터 그리지 말라고 했을 때 막막했어요. 누가 머리부터 그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포스 드로잉이라는 책도 그렇잖아요, 그죠? 마테시도 막 몸통을 먼저 그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막 운동감을 살리는 그림. 을 중점으로 아마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난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포스를 살리는 방식 자체 논리는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은 잘 그린 사람이라서 그 분이 그리는 그 방식은 아까 얘기한 거죠. 기하학 수준이에요. 산수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림을 웬만큼 잘 그린 사람들이 이해하고 따라해야 되는 거지. 엄청난 그 운동감을 표현하면서 데포르메를 막 시켜가면서 막 변형해서 그렇게 그리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여러분들 레벨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 기초를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난 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엔 포스터는 보지 마세요. 그 논리는 이해가 돼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선을 그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근데 막 몸통만 해가지고 막 운동감만 잡기 위해서 막 몸통을 막 뒤틀고 막 데포르메하고 하는 거는 그건 적어도 5년 10년씩 그린 정도의 필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인체의 비율이나 두개골의 뭐 모양조차 각 부위의 덩어리조차도 정말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변형을 합니까? 응? 응? 난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난 없는 얘기를 하거나 그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식선으로 보자면 그렇다. 이게 반듯하게 생겨먹은 1층, 2층, 3층짜리 건물 이것도 못 짓는 사람 보고 막 몸통을 틀어가지고 막 건물을 막 이렇게 지라고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럼 이게 건물이 쓰겠냐고. 이거 한 번도 건물을 제대로 접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게 다들 그런 식으로 가리키면 안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마테시 포스 드로잉의 마테시는 몸통부터 그리라고 하는데 왜 설 교수님은 머리부터 그리라고 하느냐고. 내가 얘기하지만 산수 잘 하고 나중에 막 정말 기하까지 다 띄고 나면 누가 그 공식을 하나씩 써가면서 합니까? 그냥 암산으로 하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여기서 뭐 1번 머리 그리고 2번 뭐 포스 잡고 이런 거 뭐가 필요하겠냐고. 잘 그린 사람이 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나도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내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뭐 이렇게 덩어리 잡고 운동감 잡고 이렇게 안 해요. 여기도 지금 나한테 배우는 친구 와 있지만 예를 들면 나 그냥 줄줄 그려요. 나도 그냥 위서부터 뭐 방법이 없는데 뭐 그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뭐 박스를 그려서 하라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림을 많이 그리고 나면
근데 그냥 크로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